감독단에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7월 2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편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 레츠런파크 서울 11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7경주입니다. 다만 에이스 러너. 급전을 치우지만 1400m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티즈타. 전혀 못 찌를 만한 맛은 아닌데 시선의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피아는 많이 양호해졌기 때문에 4번을 놓고 5번과 10번. 4번 에이스 러너 10번 티스탑. 5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빠른 출발 1번마 아우어킹 5경주입니다. 3번 정한킹덤이 철경이가 이 말을 잘 알아요. 사실 진짜 많이 하고 3번 10치는 선두권이 무너지면 한 발을 줄 수 있는 만큼이죠. 3번을 놓고 4번과 8번 1번마 아우어킹 바깥쪽 4번마 10퀸 경주거리 12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태엽 기수는 믿을만한 기수입니다. 6번 썬더라이트는 두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쌍다리 놓고 7번 어나더 스마트와 전체 정성을 많이 들여놨습니다. 6번 놓고 11 단통 맞고 6번 11번 10번 3마리 앞서면서 자, 일요일 경마입니다. 노을 경마 11시 40분에 발주를 하고요. 약간 시간이 변동이 돼서 저녁에 7시에 끝나요. 그래서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뭐 똑같습니다. 날씨가 좀 더웠다는 거 빼고는 뭐 다 똑같습니다. 편성 자체로만 보면은 토요일보다는 조금 빡세게 좀 짜여져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 2등이 없습니까? 뭐 언제든지 결과가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 지난주 더바가 베인승부처 뭐 14배 뭐 12배 뭐 방어막권을 맞춰서 드렸는데 이런 거 없죠, 사실. 평상시보다 좀 덜한 것 같아. 그 잘하고서도 난 잘난 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냥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마지막에 조금 살아났다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지 나는 잘한 게 될까. 내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의기소침해 있으면 누가 떡 하나를 더 줘, 국물 하나를 더 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한대건 여전히 씩씩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여전히 당당하게 여러분들한테 고개 빳빳이 세우고 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성과가 있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준비를 덜 하면 제 스스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성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대건의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해볼까요? 자, 2경주, 4경주, 9경주, 11경주 2, 4, 9, 11 특히나 부산경마는 2경주와 4경주 승부하겠습니다. 자, 9경주가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예요. 9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 지난주에 더바가 승부처 단통막권 한 방으로 꼬아드리면서 더바가 하나만 잘해도 좀 기가 사는데 어떤 분이 쌍욕하면서 전화했더라고. 씨발로만 뭐 너 같으면 사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줘 내가 어떻게 해줄까? 아, 정말 깝깝합니다 진짜. 그런 전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바가 메인 승부처라고 해서 이 타이틀 갖고 시작한 지가 벌써 1년 가까이가 돼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한 경주만큼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각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5배가 나오면 어떻고 10배가 나오면 어떻고 100배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주력 한 방 때려드리면 그거 하나만 아니라도 저는 제 몫은 어느 정도 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좀 뻔뻔해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제 성적이랑 다른 예상가들 성적에 비교해 보시면 그래도 제가 좀 낫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시니까 그렇겠죠. 뭐 동네 북입니다. 한대건이는 뭐 여기서 가서 깨지고 저기 가서 깨지는데 내가 그런 놈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면 뭐 할 거야, 씨. 또 잘못하면 또 욕 처먹어야지. 자, 출발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한대건 직접 발로 뛰었고요. 직접 얼굴 쳐다보면서 물어보고 왔습니다. 다른 개나발 소스 아닙니다. 전화로 물어봤다 개소스고요. 나는 걔랑 친하다 다 개소스입니다. 저는 직접 얼굴 보고 물어보고 왔기 때문에 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봐서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직접 만나봤어 코너, 일요일 코너에서는 김동수 기수 만나고 왔고요. 자, 토요일 경마에서도 김동수 기수 만나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볼수록 탐나는, 우리의 김동수 기수. 우리 동수형도 이제는 뭐, 레벨류가, 네임밸류가 한 템포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인가요? 마사회 방송에서 김동수 기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추임마의 매력이 정말 한 마리 한 마리 그 제낄 때의 매력이 정말 짜릿짜릿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선행마도 그렇고 추임마도 그렇고 김동수 기수가 어떤 경쟁력이 없는 기수라고 저는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어떤 매너 있는 기수 그리고 또 기수 옆에 들어가면 솔직한 기수 제 탑3 안에 항상 김동수 기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말에 대한 얘기도 솔직히 담백하게 하는 편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2마리밖에 없네. 말을 많이 안 써갖고. 자, 이경규 출전하는 마필이죠.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기도 하고요. 5번마 시티 챔프입니다. 우리 스포일도 다 까줘. 자, 이 시티 챔프는 참 사연이 많죠. 저하고도 좀 사연이 많습니다. 이 시티 챔프가 지난번에 언제였었죠? 얼마 안 됐을 때 공주였는데 3월 25일 경주에서 얀기수가 안장에 돌아가면서 어떡하지 했는데 꼴찌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경주 인기리마로 팔렸었고요. 그 전경주죠. 바로 전경주에서는 인기권에서는 좀 멀어졌습니다. 마필이 조금 뭐 다리 쪽에 좀 문제가 열재가 좀 있다 보니까 재성적이 좀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방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 마필인데 좋아지기만 한다면 시티 챔프가 현 등급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이겠죠. 아직까지는 최하위 등급이니까. 하지만 만나본 김동수 기수도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마필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뭐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직까지 열재에 대한 후유증이 남아 있어서 제가 이번 이경주를 승부처로 삼았는데 저는 오늘 시티 챔프를 한번 제외를 하고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참고해 보시고 뭐 인기 많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김동수 기수 입으로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김동수 기수가 우리 동수 형이 나한테 형 시티 챔프 안 돼 빼고 해 이런 얘기 안 했다고. 그 마필의 컨디션 자체가 베스트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으니까 좀 걱정을 하더라.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린 그걸 활용하면 되고 띄운 거 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뭐 시티 챔프가 거품 인기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잠시 후에 승부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마 시티 챔프 너무 과도한 인기에 휩쓸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기수는 이쁘게 말했어요. 또 말 와전시키지 말고 내가 바로 코앞에서 얘기해 누구한테 정화편한테 이렇게 말이 조금 열쇠 때문에 컨디션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 딱 뒤돌아서 한단 말이 야 그거 없대. 한대건이가 그랬어. 야, 나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 진짜. 하긴 난 빼고 한다고. 참고해 보시고. 자, 오경주입니다. 경주 1300m 연합난이 앞이드리고요. 자, 5번마 금곡성입니다. 제가 이 김동수 기수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처럼 만에 김동수 기수 손에 들어왔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김동수 기수도 이 마필을 참 해결을 못해서 아쉬움이 좀 많이 있죠. 최근 경주에서는 이동욱 기수가 한번 입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력이 없는 거죠. 뭔가 좀 앞에 갖다 붙여놓으면 더 나올 것 같은데 항상 그만큼이고 좀 참고 타도 항상 그만큼이고 그러니까 금곡성이라는 마필 자체가 워낙에 그러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역시나 금곡성이 뭐 경쟁력이 없다라고 평가하지는 않고 있지만 제가 이 마필을 가지고 너무 많이 죽어봐서 제가 이 마필을 잘 압니다. 좀 뭔가 좀 아쉬워요 항상. 한 2% 아쉬운 마필? 마필한테는 그냥 평상시와 뭐 비슷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타봤을 때 차이가 뭐 크지는 않다? 항상 경쟁력이 있는 것 같은데 경쟁력이 실전에서 안 나오니까 기수도 말하기가 참 애매했겠죠. 뭐 금곡성 역시 썩 뭐랄까 흡족한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동수 기수는 2마리의 하필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무조건 된다, 무조건 좋다, 무조건 인기마다, 이건 왔다. 이렇게 하려고 직접 만나봤어 코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기가 실리지만 이 마필의 특징을 알고 이 마필들이 안 좋기도 하다. 이런 얘기들도 좀 거침없이 합니다. 직접 만나보고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 기수를 까기 위해서 그 기수가 마주한테 욕먹으라고, 기록교사한테 욕먹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기수가 저한테 당당하게 안 됩니다. 이거 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참고해 보시고 그 뉘앙스를 잘 읽어서 여러분들이 인기 많으니까
현장에서도 활용을 해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직접 만나봐서 코너는 정리하겠고요. 자, 본 예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경주 1300년 6등급 경주 총 9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뭔가 부족하죠, 이것들도 참. 능력들도 안 나오면서 변화가 오기를 기다려주는 마필들이고요. 일단 뭐 썩 좋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마필은 사실 없어요. 그냥 좀 되겠다라는 마필이 있는 거죠.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3번 스페셜 킹과 7번 와와 여정부가 그 짝입니다. 지난번에 5월 20일 날 와와 여정부의 비하인드를 얘기를 하면 조재력에서도 바티스트 컨디션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워낙에 편성의 약체였었고 선유권이 따라가면서 걸음을 보이는데 아르고 유니크라는 마필에게 코차가 나면서 박빙의 승부에서 이겨냈습니다. 뭐 걸음발이 나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뭔가 여유는 있지 않았었다 하는 느낌이 분명히 강했었고요. 편성의 덕이 좀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승급전 1300m에 나왔는데 편성은 더 약해졌고요. 하이군 편성에서는 뭐 이렇게 약한 편성을 만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견연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능력은 충분히 되는 마필이라고 할 수 있고 거리를 늘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플러스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3번 스페셜 퀸 역시나 마찬가지죠. 맨날 고만고만하죠. 선유권에 갖다 붙여놓고 그만큼 뛰고 뭔가 좀 참고 타면 또 안 나오고 항상 그만큼만 뛰기 때문에 조교사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한데 편성 잘 만나서 승급하면은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경주 역시나 와와 여정부와 함께 둘이 뭐 손잡고 들어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주긴 합니다, 사실. 하지만 이러한 경주의 유형이 뭔가 눈에 빤히 보이면서도 다른 마피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게 바로 이 마피들의 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 틈을 이용할 마필이 누가 있을까? 자, 일단 이번 금운조학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지난 5월 27일 날 데뷔전으로 치른 마필이고요. 그냥 얼레벌레 따라갔죠. 뭐 외측으로 기대듯이 주행하면서 제어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안쪽 게이트에 포진을 했어요. 저는 이 마필의 주행검사 모습을 보고 나서 선행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8번 게이트에서는 선행을 가기가 쉽지가 않았었죠. 자, 이번엔 2번 게이트입니다. 자, 안토니오 기수가 제가 좀 빠르게 뭐 우리나라 경마에 좀 적응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얘가 선행을 갈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마는 무조건 앞에 가는 게 장땡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 안배도 중요하지만 선두권에 경험을 할 수 있는 마필이 몇 마리 없어요. 3번 제이크라든가 뭐 3번 스페셜킨, 5번 봄비스킹, 2번 뭐 금운족인데 전 2번 게이트의 이점이라고 한다면 단독 선행도 한번 누려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 W 표시 하나 해놓으세요. 저는 사실 이번 금운족을 가장 한번 누려보고 싶은 마필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인기 마필은 6번 포리스트 로즈. 김기백 예수가 기승을 해서 깜짝 이착을 하면서 배당을 냈던 마필인데 편성의 이점이 상당히 컸었고요. 자, 이번에는 김동수 기수로 교체가 돼서 나왔는데 제가 이 마필은 조교를 못 물어봤습니다. 목요일날 조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날 마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요일과 월요일날 김동수 기수가 조교한 것만 체크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마필까지는 못 물어봤고요. 어쨌든 간에 뭐 자기가 목요일날 하루 앉아봤는데 그에게 대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온 걸음으로 한다면 편성의 덕이 많이 컸었다. 또 그 경주 이후에 구절염도 있고 양전지 파행도 있어서 약간은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좀 거품이 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3번 제이크. 이 마필은 정말 또라이인 것 같아요. 개또라이 같이 뛰는데 의도적으로 따라갔죠. 지난번에 선유권에 따라가서 한번 버티기를 시도해봤는데 그 기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성으로 본다면 제이크도 역시나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마필로 충만을 놓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저는 2번마 금운주옥이나 3번마 스페셜퀸 쪽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 저도 아직 확정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경주가 의외로 쉬워 보이면서도 의외로 깝깝한 경주일 수 있습니다. 일단 체크해 놓으시는 마필들은 2번, 3번, 4번, 7번 이 4마리의 마필은 우선적으로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2번이나 3번 쪽에서 한번 충만 선정을 해서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2경주입니다. 경주를 1300m 9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한대간의 첫 번째 일요일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직접 만나봐서에서 말씀드렸던 오마 시티 챔프 인기바로 팔리고 있지만 한대원은 지우고 들어가겠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능력마들의 경주가 아닌 약간의 기복을 보였던 마필들이 하이오근 경주이기 때문에
왜 1300을 나왔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느려 터진 마필이 1300을 나왔을 때는 그걸 감가상각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분명히 이러한 편성을 노리고 정말 칼을 갈고 나오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자, 이경주가 그 칼을 갈고 나오는 마필 한 마리가 제 레이더망에 제대로 걸렸기 때문에 한대건을 승부를 하는 거고요. 그 마필이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만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맞고 못 삽니다. 하지만 한대건 믿고 한번 사보십시오. 자, 한대건이가 이 마필에 대한 내용과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 다시 한번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들어오는 마필이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눈에 빤히 보이는 마필은 아니고요. 눈에 빤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이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건 적중으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무통장 문자 좀 일찍 신청하세요 좀. 짠나 죽겠어 진짜. 경주할 때마다 전화 와갖고. 일단 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가급적이면 좀 일찍 신청해 주시고, 또 3일치 또 한꺼번에 신청하면 또 얼마나 좋아. 3일치 한꺼번에 신청해 주시고 그러면 좋지 뭐.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무통장 이경주 받으면 오후 경주까지 쭉 가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들 신청해 주십시오. 무통장 문자로 특히나 060 말고 세금 드니까. 그리고 그 음성 정보도 역시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는 글씨로만 가니까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음성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니까 요즘 배팅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경주입니다. 11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3번 달려라 레오가 많이 잡혔더라고요. 강급이 됐다고 해서 밟히는 것 같은데. 모도적으로 강급을 하긴 했는데, 뭔가 맨날 부족한 마피들은 별로 안 땡겨요. 자, 일단 강력한 충막감은 있죠. 이번에 피닉스선.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걸음이 있고, 지난번에 1300m에서 지공불패에게 덜미가 잡히긴 했지만, 걸음발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부담력 57kg인데, 뭐 압도적인 축이다, 강축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려도, 편성은 잘 만났고, 어차피 승급해야 되는데, 뭐 선행을 뭐 나가지 않을 만한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번 피닉스선은 57kg의 중량이라 하더라도 빼먹을 만한 이유는 없다. 충막감으로 놓고요. 눈에 빤히 보이는 뭐 최고야 최고. 뭐 안 될 것도 없죠. 편성은 약하니까 견인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파티타임 맨날 그렇고. 라온킹덤은 선행 아니면 다 없으니까 지우시고요. 8마 세라짱. 이 정도의 마필은 아닌데 이렇게 개바닥을 누워있네요. 정말 신기하게. 직선으로 보니까 더 쳐져 얘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늘어나면 안 되는데 1000m에서는 아직까지는 버리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뭐 최고야 최고도 솔직히 별거 없는 마필이니까 들이대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하이 유레카는 2억 기술을 만나봤는데 여기 이렇게 한 템포를 쉬었다 뛴답니다. 상코너에서. 그것 때문에 단점이긴 하지만 뭐 어차피 최고야 최고나 뭐 세라짱이나 이런 마필들이 뭐 큰 능력이 없어요. 어부지직격이라도 이 두 마필이 무너지면 한 발에 쓸 수 있는 마필은 하이 유레카니까 저는 의외로 하이 유레카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경기도 해요. 10번 리드업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13.2를 끌을 정도로 순발력은 좋은데 안쪽에 피닉스선이라든가 뭐 파티타임, 7번 라운킹덤 이러한 마필들이 순발력이 절대 리드업에 밀리지 않기 때문에 원체 끌어요. 말이. 또 김혜성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선행을 편하게 가도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마필인데 경합을 했을 때는 장담할 수 없죠. 뭐 이건 팔린다 하더라도 저는 10분만 리드업에는 그다지 이렇게 배팅하고 싶은 그런 매력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상경주는 2번을 놓고 뭐 1번, 8번, 9번 세 마리 안에서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팔리는 마필들이니까 한방 주장 막권에 힘을 실을 수 있을 때 아무래도 돈이 좀 되겠죠. 자, 서울경마 4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경주거리 1200m.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1마리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야, 이건 내용이 너무 좋아.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인기 한 5위, 6위? 이렇게 나가는 마필인데 아주 그냥 터질 것 같답니다. 말이 완전 터질 것 같아서 이제는 걸음을 안 보여주는 게 이상할 정도다. 그냥 뭐 그렇게 자신하고 못 들어간 경우도 사실 많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마필을 추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복귀라든가 아니면 이 마필을 계속 데뷔했을 때부터의 모습을 다 봐왔잖아요. 전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의 차이인데 능력상으로 압도적으로 충마로 세워줄 수 있는 마필이 있고 분명히 마필의 컨디션이 좋아서 터질 것 같은 마필이 있는데 다른 마필이 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자, 한대건
시원하게 그쪽으로 한 방 때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리 적성 안 맞는다는 마필도 있고요. 매번 그따위밖에 안 된다는 마필도 있으니까 이게 옥성을 구분할 수 있는 경주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기 좀 끌고 지난번에 입상했고 뭐 우승했고 하니까는 이게 오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붙으면 이 경주는 충분히 깨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지울 거 지우고 뺄 거 빼고 여러분들이 맞고 사고 싶으시다면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건 이 사경주에 드린 공이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대건과 함께하는 두 번째 명예승부처 사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를 1300m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게 약간 애매하네, 사실, 이게. 사실, 뭐, 액면으로 보면 3번 리더포스가 가장 낫죠. 지난번에 1700을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 선행을 또 양보하고. 지난번에도 뭐 따라가는 전개를 1700을 나갔었는데, 예수이캔이 무리하게 밀고 나가니까 골도 안 넘어가고 따라가더라고요. 1번 게이트에서. 좀 아니라는 경주 운영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1700 처음 뛰어보는데 이번엔 적정거리 내려간 1300입니다. 기수 2역 기수 바뀌었는데 선행을 추구하겠죠. 뭐 발빠른 마필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선행을 가서 이제 한 바퀴 돌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견인력이 있다고 보고. 제가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20번은 마성신화입니다. 사실 이 마성신화는 능력마라고 볼 수는 없죠. 좀 꾸역꾸역 뛰는 경향이 좀 있어서 과신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최근 6월 4일 경주나 5월 6일 경주를 보면 이 끝걸음이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분명히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고요. 또 김혜성 기수가 이전에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 마성신화의 페러비치가 개선하고 연달아에 개선했을 텐데 연달아도 뭐 나쁘지 않았었지만 이 마성신화도 승급을 해도 견뎌력이 있다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계승은 못하지만 타봤던 마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10번 마성신화가 분명히 늘어난 걸음이 있기 때문에 10번 리더포스가 선행을 주도할 수도 있고 또 병합할 수도 있는데 10번 마성신화 끝걸음 한 발로 좀 이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10번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3번은 살려야 될 것 같고 이거 펄킨도 지난번에 한구를 했죠. 근데 저는 못 잡아먹었어요. 이거 헤늘이 놓고 했는데 개천형 놓고 했나? 개천형 놓고 했는데 아쉽네요. 펄킨도 많이 살아난 모습이고 골든바스카는 감량 기술을 기용해야 했죠. 골든바스카는 사실 휴양을 하기 전에는 선행 일변도에 가깝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선행을 가서 한 바퀴 돌았던 마피기 때문에 하지만 휴양을 갔다 와서 지난번에 그렇게 바닥에서 경주 전개를 어렵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거름을 보고 이거 분명히 좋아졌구나. 감량까지 태운 걸 보니까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온마 금곡성 제가 직접 만나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고 뭐 그만큼만 딱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니파크 인경기 씨도 만나봤는데요. 좀 이게 타기가 까다로운 마필이죠. 제가 또 매니파크를 항상 저평가를 하는 마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뛰었다 안 뛰었다 하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있고 또 매니피의 새끼긴 하지만은 매니피답지 않게 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적인 기수인 인기형 기수도 뭐 힘이 많이 찬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찝찝하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실무 광야불기둥도 뭐 편성 약체팀에서 계속 입상이 돼서 2착 승급했는데 감량이 있다 하더라도 외곽 게이트에서 무리한 승부는 안 할 겁니다. 뭐 마필의 사이즈도 솔직히 밀리기도 하고요. 자 이번 5경주는요 10번 마성신화 3번 리더포스 뭐 3번을 놓고 하셔도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선행을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번 마성신화를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 2번, 3번, 4번. 일단 이 세 마리 아필이 일단 기본적인 막건이고요. 2번이 나온다면 고모 매니파크, 5번 금곡성인데, 뭐 10번 놓고 공략하면은 다 배당이 괜찮지 않나? 어차피 3번이 뭐 압도적 인기만으로 팔리니까. 그래서 의외의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 염두에 한번 더 보십시오. 저는 10번 마성신화를 놓고 승부를 해볼 상황입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로 1000m 군대단 4등급 경주고요. 9마리 아필들. 이건 뭐 별거 사고 싶은 막건이 없는데. 자, 1번은 리드킨입니다. 뭔가 좀 부족하죠. 선행을 나가도 맨날 덜미가 잡히는 모습이 있었고, 걸어가는 모습이 있어서 항상 뭐 거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계속 1200, 1300을 쓰는 거예요. 아주 깝깝하게. 1000m 쓰는 게 훨씬 나았는데. 솔직히 1000m도 잡혔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힘이 1200과 1300 계속 뛰면서 근성이 보강이 된 상태에서 1000m를 돌아왔는데 게이트가 또 1번 조건이에요. 선행을 안 갈 만한 일도 없고. 문제는 이제 압박인데, 뭐 해성여왕이 압박을 가하고
4코너에서 넘어가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마 리드킨이 도전은 가능하겠지만 충막감으로는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마필이기도 하고요. 저는 6번마 해성여왕을 충분히 놓겠습니다. 56.5kg의 중량이긴 하지만은 최근 경주의 모습을 보면 선행, 선입 그리고 휴양을 갔다 와서의 경주력과 최근 정상 출전 중에서 경주력이 분명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6번마 해성여왕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2번마 서울키는 이게 순발력이 없던 마필인데 이렇게나 순발력이 좋아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선두권에 가담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섭고 3번마 비욘드 리미트는 결국은 김동수 기수가 3착을 해냈습니다. 저는 이건 3착도 해냈다고 봅니다. 정신세계가 문제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생또라입니다. 좀 어쩜 이렇게 뛰는지 말이. 제가 몇 번을 노려봤다가 실패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올라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왕시대는 우리 돌아온 박태종 기수 가이너스 3.5kg의 감량이 있는데 편성의 약체팀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용왕시대는 뭐 그렇게 메리트는 있다고 보지 않고요. 다른 것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어서 썩 좋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이번 6경주는 있고 해성여왕을 놓고 1번마 리드킨, 2번마 서울킨, 3번마 비욘드 리미트 이 세 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보고 싶은데 6번, 1번이 어차피 대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끝이 나도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억지로 6번, 1번을 잘라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놓고 1번, 2번, 3번, 6번 놓고 1번, 2번, 3번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경주고요. 총 9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문제의 마필이죠. 3번 샤크런. 자, 지난번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이 샤크런이 휴양을 하고 나와서 산통이 있어요. 4월 달에 산통이 한 7일 정도 있길래 제가 이혁 기수를 만나서 물어봤죠. 지난번 때. 산통이 좀 오래 있었다. 걱정되지 않느냐. 마필은 괜찮냐 했더니 이혁 기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꼴찌했죠. 자, 이 마필은 시종일관 외측으로 기대면서 걸음이 안 나왔습니다. 발주도 흔들리면서 나왔고요. 이전에 4월 8일날 모습만 보면은 상당 부분 발전을 해야 되는 마필이 맞고 걸음도 보여줘야 됐지만은 인기 1위만으로서 아주 수모를 당하고 돌아갔죠. 자, 제주행 검사를 받았고요. 기대는 것 때문에. 역시나 제주행 검사 때도 기대입니다. 왜 말이 이러지? 그러니까 못된 버릇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부담량 56kg까지 올라갔는데 부담 정량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기대는 것만 제대로 잡아주면 끝걸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그래도 무시를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마필은 솔직히 상당 부분 띄워줄 걸로 기대가 많이 됐던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3번 샤크런은 로크 한번 분할해 보고 싶고요. 5번 프로마테우스는 41초에서 이거 한 마리 나오는데 최근 경주의 정점이 좀 오른 것 같아요. 컨디션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해서 기본적인 막공이 될 것 같고요. 이번 레전드 킹은 출전 주기도 길어졌고 조교를 좀 강하게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또 마필 좀 타기가 좀 까다롭죠. 정도현 기수가 잘 타주고 있긴 한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제이백은 이 혼합 4등급의 점핑 출전이죠, 이게. 이걸 뭐 비하인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야, 제이백이 의도적으로 감량을 노리고 점핑한 거 아니냐, 혼합 4등급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 신임수대 조여사가 현장에서 출마 투표장에 제가 있었는데 국산 방향이 떨어져갖고 이거 들어간 거예요. 억지로. 연장 차기에 출조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혼합군 경기에 우겨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량도 있고 한 건데 글쎄요. 집 경주에 나가려고 하다가 못 나가고 혼합군 경기 나온 마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것도 점핑인데 또 제이백에 보여준 걸음도 있고요. 저는 6번 제이백은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모르면 이걸 또 갖고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언뜻 봐도 그냥 혼합 4등급 경주에 점핑에 섰는데 아직 4kg 감량이 있으니까 여지껏 부담량이 무거웠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전 빼겠습니다. 7번 베스트 테이커는 매번 그따위밖에 안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지만 선행 가서 버텨야 되는데 56kg 종량 이거 무거워도 되겠습니까? 차라리 8번마 신바드 넥스트가 주행거리 때 모습을 보면은 직선에서 탄력적인 걸음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마필이 더 무섭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는요, 4번 샤크런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샤크런 놓고 오면 프로마테우스 쪽에 좀 더 포커스 맞춰보고요. 방어를 해야 된다면 다른 것들 다 날려버리고 8번마 신바드 넥스트 한 마리만
한번 방어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놓고 5번 줄여. 그래서 4번 놓고 8번 마필만 방어하면서 정리해보고 싶은 그런 경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1400m고요. 10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 뭐 충막감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마 투어로즈. 제가 이 마필을 항상 말씀드릴 때 이렇게 괜찮은 말인지 몰랐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구 때도 그랬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편성이 워낙에 약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선유권에서 직선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거 채찍 한 번은 안 됐습니다. 그냥 슬슬 밀고 나오니까 그냥 걸음발로 이겨버립니다. 이 확연한 변화가 7전 동안에 3번의 입상과 3번의 우승인데 이 변화가 저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승급전이라는 단점은 있긴 하지만 투어로즈의 발전 가능성을 전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번 투어로즈를 놓고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 이 딸기마마 큐피드 플라워는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기에서 볼트 샤인을 못 잡아냈죠. 볼트 샤인이 선행을 가고 이게 따라갔는데 두 마필라 승급을 했어요. 뭐 볼트 샤인은 뭐 강급이 됐다가 다시 승급을 한 거니까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큐피드 플라워가 선행을 갔을 때는 정말 놀라운 성적을 기록을 하는데 이 볼트 사인을 보내놓고 따라가는데 그 한 발을 못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피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피드 플라워가 선행을 성공을 한다면은 이번 경주 조금 더 계력을 보일 수 있고 만약에 모닝 스카이나 과천함정한테 선행을 뺏긴다면 노동호잖아 이런 마피에게 선행을 뺏긴다면 기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걱정이 되는 인기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닝 스카이는 부담량이 너무 무겁죠. 56.5kg. 좀만 더 가벼웠다면 제가 한번 노려보겠는데, 지난번에 1800m에 좀 강다급하고 뛰었죠, 점핑에서. 근데, 1300으로 줄인 것은 좋은데, 과연 이 선행이라는 게 쉽게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는데, 부담력까지 무거워서 좀 찝찝하고요. 3번 가찬의 함성은 송대철 기수가 지난번에 외곽에서 왜 그렇게 탈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선유권에 가담을 시켜서 좀 쥐어짜야 되는데, 전혀 그럴 의도가 없고 마치 나는 그냥 놀러 나왔다라는 식으로 기성을 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됐던 기승술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제철한테 그렇게 못 물어보잖아. 뭐 어떻게 물어보겠어? 아니 사보면 과천의 함성은 뭐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봐요. 뭐 마피 상태가 나쁘지도 않을 뿐더러 선유권 정리가 되니까. 볼트 사인은 뭐 좋다는 얘기 하는데 좋아도 되겠습니까 이거? 노동호재는 선행 안 가고 들어와서 좀 찝찝하긴 한데 부담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이 구마 최고비슬이 사실 문제죠. 이마필이 문세영 기수가 한번 추입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발주 기립을 하면서 개는발하고 직선에서는 끝걸음이 또 없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나피들이 선두권이 복잡하게 큐비드 플라워라든가 모닝스카이 뭐 과천에서 이런 노동호재 분명히 경합을 할 거거든요.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패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핀다면은, 레이스가 느렸을 때, 한 발을 쓴다면은 이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비슬은 사실 뭐, 안쪽으로 참 기대는 악벽이 너무 심해서, 항상 좀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쨌든 이찬호 기수의 멋진 기승수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는요, 3마 투어로즈를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3마 과찬의 함성, 9마 최고비슬, 이 두 마리 앞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1번마 큐피드 플라워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정말 큰 이변이 나온다면 이 8번 장산시티가 모래를 맞지 않고 주행했을 때 끝거는 한 발이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려난 부분이 장산시티는 상당히 찝찝해요. 배당을 누르신 분들은 8번 장산시티까지 한번 포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요 한 대가 3번과 투어로즈를 놓고 4번과 9번 쪽에 좀 더 포커스, 그리고 3번 놓고 1번, 8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오늘 일요일 경마 가장 긴장되고 가장 재밌고 가장 흥분되는 경주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 레츠런 파크 서울 11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7경주입니다. 다만 에이스 러너. 승급전을 치르지만 1400m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티즈타 전혀 못 찌를만한 마트는 아닌데 최근에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트한테는 많이 양호해졌기 때문에 4번을 놓고 5번과 10번 4번 에이스 러너 10번 티스탑 5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빠른 출발 1번마 아우어킹. 5경주입니다. 3번 정한킹덤이 철경이가 이 말을 잘 알아요. 사실 70마리를 하고 3번 열치는 선두권이 무너지면 한 발을 쓸 수 있는 만큼이죠. 3번을 놓고 4번과 8번 1번마 아우어킹 바깥쪽 4번마 열퀸. 경주거리 1200m 레츠런 파크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해역이
제어 기수는 믿을 만한 기수입니다. 6번 썬더라이트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쌍다리 놓고 11번 어나더 스마트원 원체 정성을 많이 들여놨습니다. 6번 놓고 11, 단통 맞고 6번, 11번, 10번 세 마리 앞서면서 11마리 암피들이 출전했고요. 기본적인 능력들은 다들 좋죠. 또 제가 좋아하는 기수도 몇 명 있고, 또 믿는 집 있고, 믿는 기수 출전한 게 있는데, 이게 기수빨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앞서 기본적인 능력이 돼야지만 되는 건데, 제가 이제는 꺾어지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꺾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마필들이 있고요. 분명히 지난번보다 나아진 마필도 있고, 재밌다라는 마필도 있어요. 그리고 남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눈에는, 이 마필이 분명히 사고를 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누렸던 한대원 알리마까지 이번 경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상당히 좀 재밌게 경주가 이끌어갈 공간이 상당히 크고요. 그 틈을 분명히 노리고 허를 찌를 마필, 99 마필까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배당, 먹을만한 배당 한번 때려놓고 99 배당까지 한번 방어로 가져간다면 이 경주가 상당히 재밌게 풀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한대원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여러분들이 막건 사는 재미 한번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승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 볼 테니까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잡아내겠습니다. 이번 구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10경주입니다. 18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뭐 청담도끼 피해서 안 나온 거나 진배 없지 그렇지만 해서 청담도끼로 왔고 57km 정도 지난번에 뛰는 거 보면 여유빨로 오던데 못 오겠습니까? 청담도끼는 왔고 히포크레네가 지난번에 방마가 됐었죠. 지난 6월 3일날 방마가 출전하기 전에 조교 때 방마가 됐었고 그래서 구보와 속보를 좀 못했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히포크레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추천해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졸전이었어요. 안 될 건 없다고 봅니다. 6번, 4번 막건 일단 끝났다고 봅니다. 이거 한 방에 막건 두 배나 나오겠습니까? 거의 끝났다고 보고. 딕시 플로잇이 출전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면서 나왔는데 매번 쥐어짜고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주기까지 길어져서 3번 막건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3번 천년유산이 선행을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비치처하고 선행 한번 가면 될 것 같기도 한데. 2변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이 없어. 설명해 줄 것도 별로 없고. 콩코트 쉬었다 갔는데 되지도 않을 것 같고. 힐톱도 와방 이적도 했고, 예전에 그런 걸 회복을 못하고 있으니 7살짜리 말이에요. 얼마나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겠습니까? 항상 이변이 나오긴 하지만, 다른, 이제 짱짱한 3, 3마피들이 버티고 있는데, 나이 어린 것들을 어떻게 이기냐고. 6번, 3번 한 방 맞건 때리시고, 3번 맞건에서 차라리 대안을 한번 현장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4번, 6번, 6번, 4번. 6번, 4번, 4번, 6번. 6번은 쌍으로 오겠지. 그거 한방 맞건만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1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나름대로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하는 마필도 있고, 한대간의 메인 승부처로 삼은 이유가 그러한 부분에 있습니다. 자, 10번 브리그가 57kg 중량의 외곽. 자, 지난번에 선행 가서 한번 꽂혀줬지만, 선행을 못 가는 경우의 수가 생겼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인정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번이 바뀌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경주는 배팅할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생겼고요. 먹을 만한 배당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마필들은 몇 마리가 없습니다. 자, 그 마필들만 제대로 골라낸다면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지 않아요. 충분히 해볼만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마필. 약간은 현 등급에서 최상위 등급에서 수성이 꺾인 마필들이긴 하지만 1등급 마필은요. 언젠가 한 번은 다 제 몫을 해줍니다. 그래서 1등급 경주가 배당에 나오고 하는 경주가 매번 꼴찌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입상하고 돈 벌어주는 게 1등급 마필들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1등급 올라왔는데 기본 능력들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집 밖으로 제가 찾을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마필들 약간의 이변이 나올 수 있는 마필 한대건 노려보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번 11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마지막 경주까지 한대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고 한대건과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후회 없는 마지막 경주 같이 했구나 라는 말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많은 관심, 많은 응원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월 2일 일요일 경마 모두 마무리했고요. 승부처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한 번 넘기고 보실게요. 끝나니까 다시.
자, 2경주, 4경주, 9경주, 11경주. 특히나 9경주는 초특급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부상금만 2경주와 4경주 승부해보겠습니다. 많이 지치는데 현장 나가면 더 팔팔하게 살아납니다. 현장에서 재밌고 씩씩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관이었습니다.